안녕하세요. 카카오 추천팀에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같은 팀의 대인입니다. 저희는 오늘 머신러닝 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추천 기술을 서비스의 니즈에 맞게 응용해본 사례로서 피코마의 추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코마는 카카오 재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만화 플랫폼으로 최근 굉장히 빠른 성장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추천팀에서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피코마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홈 화면에서 유저에게 개인화된 추천 결과를 제공해주는 홈 추천, 그리고 한 에피소드를 끝까지 다 봤을 때 그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추천해주는 뷰어엔드 추천 등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추천 시스템은 그중 가장 최근에 진행한 팝업 추천 시스템입니다. 추천 기술을 처음 접하시거나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분들도 발표를 따라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니까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팝업 추천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팝업 추천은 팝업의 형태로 유저에게 작품을 노출시켜주는 추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코마에서는 사업 전략적 측면에서 소비를 늘리고 싶은 작품이 있을 때 해당 작품의 노출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팝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팝업은 유저의 동선을 가로막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너무 잦으면 피로감이 빠르게 누적돼서 서비스 사용 경험이 안 좋아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유저가 12시간에 딱 한 번 팝업에 노출되도록 그 빈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정확한 시점은 유저가 중간에 열람을 멈추고 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나가려는 이유는 지금 보던 작품이 재미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올라온 에피소드를 이미 다 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어찌됐든 유저가 열람을 멈추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새로운 작품을 탐색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 추천은 유저가 추천에 열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 새로운 작품을 띄워줌으로써 유저가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팝업 추천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추천이 처음에 도입된 배경은 유저들의 작품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서비스 내에서 딱 한 개의 작품만을 열람하고 있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유저들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작품을 열람하도록 유도해서 서비스 사용 접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팝업 기존 추천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추천 수단으로서 팝업 추천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략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싶은 작품이 있을 때 팝업 추천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유저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많이 노출시켜서 첫 열람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팝업 추천을 활용했습니다. 피코마에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자 로그를 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특성상 열람이 많이 돼서 로그가 많이 발생하는 작품일수록 기존의 추천 구자를 통해서 서비스에 노출될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신작과 같이 아직 유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열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팝업을 통해서 초기 노출을 좀 발생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추천 루프에 편입돼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팝업 추천을 활용했지만 타 서비스에서 자사 컨텐츠를 조금 더 우선 추천하려는 전략으로 일부 아이템들을 푸시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팝업 추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팝업 추천 자체의 목적이었다면 자동화는 추천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피코마 운영진 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팝업 추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 방식에는 사람의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운영 규모를 확장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작품을 추천해 줄지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추천 결과를 고른다는 점에서 고르는 사람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또
실제 유저들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추천 결과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추천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방향의 추천을 두고 고민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개인화 추천이고 다른 하나가 연관 추천입니다. 우선 이 개인화 추천과 연관 추천이라는 용어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은 개별 유저의 취향을 반영해서 유저마다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연관 추천에서는 유저가 현재 어떤 아이템을 보고 있는지를 본 뒤에 그 아이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다시 말하면 그 아이템을 좋아한 유저가 좋아할 만한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개인화 추천에서는 유저가 추천의 기준이 되고 연관 추천에서는 유저가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이 추천의 기준이 됩니다. 우선 먼저 떠올랐던 방식은 팝업풀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유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골라서 보여주는 개인화 추천 방식이었습니다. 유저의 평상시 취향과 비슷한 작품을 보여줬을 때 열람으로 전환될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피코마 실무진 분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았는데요. 팝업 노출 직전에 열람하고 있던 작품과 팝업으로 노출된 작품 사이의 괴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로맨스물을 보고 있던 유저한테 갑자기 호러 작품을 추천해주는 것보다는 비슷한 로맨스물을 추천해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보고 있는 작품과 추천되는 작품, 이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이 높기를 원하셨던 거고 이건 연관 추천 방식으로 구현하기에 더 적합한 태스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개인화 추천이냐 연관 추천이냐.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화 추천은 유저의 취향을 주로 고려한 추천이라고 볼 수 있고 연관 추천은 유저가 작품을 소비하고 있는 맥락, 다시 말하면 유저가 현재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작품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더 무게를 둔 추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팝업이 노출되는 타이밍인 유저가 열람을 멈추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취향과 맥락,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해봤습니다. 두 로직을 모두 구현한 뒤에 A/B 테스트로 비교를 해보고 더 성능이 좋은 로직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정해졌고 구체적인 구현 방식에 대해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개인화 추천과 연관 추천이라는 서로 상당히 다른 추천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주로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방식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추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굉장히 익숙한 알고리즘일 텐데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하나의 행렬을 두 개의 더 작은 행렬의 행렬곱 형태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걸 추천 문제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는 평점이나 클릭 횟수, 열람 여부 등과 같이 유저가 아이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저 곱하기 아이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각 유저가 본 아이템보다 아직 보지 않은 아이템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는 빈칸이 많은 스파스한 형태가 됩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유저가 아직 보지 않은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할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빈칸들을 채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유저 매트릭스와 아이템 매트릭스로 분해했을 때 이 두 매트릭스의 곱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채워져 있는 칸들을 잘 근사해낸다면 우리가 원래 몰랐던 빈칸들에 대한 예측 또한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벡터와 아이템 벡터를 곱한 값이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내게 된다면 결국 유저와 아이템을 동일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임의의 유저와 아이템 혹은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유사도를 코사인 시뮬러리티와 같은 매트릭을 사용해서 수치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개인화 추천과 연관 추천을 모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가지고 개인화 추천과 연관 추천을 각각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유저가 있는데 그중 저만을 위한 추천 결과를 찾고 싶다고 할게요. 우선 유저 매트릭스에서 제 유저 벡터를 찾은 뒤에 아이템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아이템과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점수가 높은 아이템일수록 제 평상시 취향과 잘 맞는 아이템이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추천을 하게 되면 저만을 위한 개인화된 추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관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관 추천에서는 유저가 누구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유저가 현재 어떤 아이템을 보고 있는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유저 매트릭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한 추천 결과를 찾는다고 할게요. 아이템 매트릭스에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의 아이템 벡터를 찾은 뒤에 나머지 아이템들과의 유사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유사도 점수가 높을수록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추천을 하게 되면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아이템과 추천되는 아이템, 이 두 아이템 사이의 연관성이 높은 연관 추천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취향과 맥락의 중요성을 A/B 테스트를 통해 비교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인이 실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알렉스가 유저의 취향을 고려한 개인화 추천과 작품 소비의 맥락을 고려한 연관 추천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추천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두 추천의 실험적 성능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인사이트, 그리고 추가 실험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추천 방식이 더 우수했는지 결과를 말하기에 앞서 이에 기준이 되는 평가 지표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팝업 추천을 경험하는 것을 노출, 임프레션이라 하고 이에 추천된 작품을 열람하는 것을 전환, 컨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노출수 대비 전환수를 전환율, CV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분석에서는 전환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되 전환수를 필요에 따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취향과 맥락 중 어느 방식이 이겼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화의 성능이 전환율을 기준으로 약 18%가량 더 우수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결과로 도출된 유사도가 실제 전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저 혹은 아이템 피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열람 작품과 유저 사이의 유사도에 따른 전환율의 그래프입니다. X축은 유저와 읽던 작품, 즉 열람 작품이 유저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그 유사도에 따른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추천의 경우는 보던 작품이 유저의 취향과 유사해야 전환이 잘 되는 반면 개인화 추천은 전반적인 취향을 고려한 추천이어서인지 직전 작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보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전환이 조금 더 잘 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번엔 팝업 작품과 열람 작품 사이의 유사도에 따른 전환율입니다. 가로축은 기존의 유저가 읽던 작품, 즉 열람 작품과 새롭게 추천받은 작품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그 유사도에 따른 전환율을 나타냅니다. 연관 추천의 경우는 이러한 열람 작품과 팝업 작품 사이의 유사도가 높도록 추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사도가 너무 낮은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람 작품과 팝업 작품이 유사할수록 전환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앞서 열람 작품과 유저의 유사도에서 보았듯 아무리 열람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추천하더라도 기존에 보던 열람 작품이 유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전환율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보던 작품이 마음에 안 드는데 비슷한 작품을 추천해줘봐야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화의 경우도 열람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추천해야 전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전환율이 다소 높습니다. 그 원인은 팝업 작품과 유저 사이의 유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팝업 작품과 유저 사이의 유사도에 따른 전환율입니다.
즉 이전에 읽던 작품 맥락과 무관하게 추천받은 작품이 유저와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추천 방식 모두 유저와 팝업 작품 사이의 유사도가 높아야 전환이 잘 되는데, 개인화 추천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유저와 유사한 작품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맥락은 전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던 작품이 마음에 들어야 연관 추천이 잘 동작하는 반면, 개인화 추천은 골고루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직전에 읽던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추천해주는 것보다는 유저가 기존에 읽어왔던 다양한 작품들의 특성을 고려해주는 추천의 방식이 전반적으로 더 뛰어나왔음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팝업 추천은 유저가 열람을 종료할 때 새로운 작품을 추천해주는 것인데, 피코마와 협업 중인 추천 서비스 중 하나인 뷰어엔드 추천에서는 컨텐츠의 말미에서 유사한 작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팝업 추천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뷰어엔드의 경우 기존의 연관 추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팝업 추천처럼 이를 개인화 추천으로 전환한다면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개인화 추천을 뷰어엔드에 도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뷰어엔드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꾸로 개인화 추천의 전환율이 연관 추천에 비해 31%가량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 뷰어엔드의 경우 작품 내의 각 에피소드를 끝까지 읽어야 노출되는 반면, 팝업 추천은 에피소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종료하더라도 추천이 노출됩니다. 따라서 팝업 추천의 경우 해당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탈하는 경우 읽던 작품과 별개로 유저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추천해주는 개인화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흥미로운 상황이 발견되어 그중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과 별개로 추천을 접하는 컨텍스트가 실제 전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저가 작품에 어느 정도로 몰입되었을 때 연관된 작품을 추천해주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프의 X축은 기존 보던 작품의 몇 번째 에피소드에서 새로운 작품을 팝업 추천해 주었는지이고, Y축은 그에 따른 전환율입니다. 처음 팝업 추천을 기획할 때 적어도 연관 추천에서는 어느 정도 작품에 몰입했을 때 관련 작품을 추천한 것이 전환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연관 추천에 한해서는 관련 작품에서 전체 에피소드 중 20% 이상 열람이 발생해야 팝업 추천이 발생하도록 세팅해 두었으나, 데이터를 보았을 때 오히려 빠른 시점에 팝업 추천을 노출하는 것이 전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더 빨리 팝업이 발생하도록 세팅을 바꿔 보았습니다.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된 것이 아니고 세팅을 바꾸며 저희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해본 결과 보던 작품의 초반에 팝업을 추천할수록 전환율이 높던 경향성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환율에 비해서는 초반의 전환율이 충분히 높았고, 또한 추천 발생 시기를 당김으로써 그 노출수 또한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저군 대비 실험군의 전환수가 약 5.89%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실험에 따라 노출수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환율 대신 전환수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실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팝업 추천이 노출되는 시간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시간대에 따른 팝업 노출과 전환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일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편의를 위해 평일만 가져와 봤습니다. 노출의 경우 아침 7시, 정오, 밤 10시경에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이 보입니다. 반면 전환율의 경우 오전 7시, 정오, 저녁 7시 무렵에 바닥을 치면서 노출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둘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약 마이너스 0.8가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코마의 기다리면 무료, 이른바 기다무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피코마는 웹툰을 보는 플랫폼이고, 일반적으로 웹툰은 하나의 작품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작품의 경우에는 55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피코마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하루 혹은 12시간에 하나씩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이상의 열람을 위해서는 과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이하 기다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위 그래프를 다시 보면 각 시간대에 따른 분포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본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6시에서 7시경 유저들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혹은 등굣길에 지난밤 밀린 기다물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때 미처 보지 못한 기다물을 12시 점심시간에 잠깐 소비하게 되지만 곧 업무나 수업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찾아볼 여유까지는 없어 팝업이 뜨더라도 미처 살펴보지도 못한 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서 7시경 퇴근 이후의 시간에는 먼저 기존에 보던 작품들, 즉 기다물을 소진하지만 서서히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며 새로운 작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시가 넘어가며 기존에 읽던 작품에 대한 기다물을 모두 소진해 앱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작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시간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전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미싱팝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유저가 추천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는 전환되지 않지만 차후에 추천된 아이템을 어떤 경로로든지 열람하는 것을 미싱팝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는 노출되는 추천의 질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유저가 당시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열람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전환율이 낮았던 시간대의 팝업들에서 미싱팝의 비율이 높다면 이는 작품을 잘못 추천한 것이 아니고 시간대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는 팝업 추천의 특성상 이때 낭비되는 노출을 다른 시간대로 옮길 수 있다면 전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전환율이 낮은 일부 시간대의 미싱팝의 비율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대 중 하나를 실제로 막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정 시간대를 막은 이유는 12시간이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노출을 추가로 만들어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전환수가 증가하기는 어렵지만 전환율은 증가하리라 예상되었습니다. 저희는 노출이 많고 CTR이 낮으며 무엇보다 미싱팝이 가장 많은 7시를 타겟으로 실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확히는 7시에 올만한 유저 중 전환되지 않을 유저를 예측하여 7시부터 1시간 동안 팝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다른 시간에 팝업에 노출되어 전환되기를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7시에 접속하였으나 인위적으로 차단된 실험군의 유저들은 이후 12시간 내에 전환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재방문하지 않은 유저가 상당수 존재해 전환의 절대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12시간이라는 제약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추천의 시간대가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조절함으로써 실제 성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추천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얘기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팝업 추천에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한 목표 중 하나가 자동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화함으로써 사람의 노력이 덜 들었다고 해서 성능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동화 이후 성능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초의 경우 더 적은 노출이었지만 전환수도 늘었고 무엇보다 전환율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오히려 더 좋음을 확인한 뒤에는 팝업 추천의 스케일을 키워봤습니다. 이 또한 자동화된 모델을 이용해 연관 작품 혹은 연관 유저의 범위를 손쉽게 넓힐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12%의 전환 증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천과 비교했을 때 팝업 추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팝업 작품에 대한 유저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량적 지표를 통해 팝업으로 접한 작품을 유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코마와 협업하고 있는 3개의 추천 구자를 비교해본 결과 팝업 추천이 에피소드 열람 측면에서는 최대 28% 우수했고 과금 측면에서는 최대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표들로 미루어 볼 때 유저들은 팝업 추천을 통해 접한 작품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았을 때 머신러닝을 도입한 팝업 추천은 다음에 3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전략적으로 밀어주고자 하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푸시해줄 수 있고 이때 푸시의 대상을 정교하게 타겟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자동화되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한 갈래인 추천 시스템이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델의 기술적인 고도화보다는 전략적인 요소를 어떻게 모델에 녹여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유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중점을 둔 발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가 그런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